오타가 3개가 났어요. 원래 이렇게 좀 일을 건성건성하게 하는 스타일인가요? 건성건성하게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상처받았어. 네. 그래서 저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. 그런 게 아니라 리더는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고. 안녕하세요. 출판기획자 백지수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후배가 탁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꼰대처럼 말 안 할 수 있지,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, 존경받는 선배가 되는 리더의 말하기를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저자님 안녕하세요. 아유, 안녕하세요. 리더의 말씀거리 저자 이인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책을 저희가 같이 만들었는데, 제가 저자님한테 40대의 말 습관을 해보자. 왜냐면 제가 만나본 40대 중에 가장 우아하고 고급진 말하기를 구사하시는. 아유, 칭찬이 뭐 고맙습니다. 자, 우선은 의도치 않게 이제 상사가 된 상황에서 후배가 생겼을 때 제일 곤란스러운 상황이 어떤 때가 있을까요? 곤란할 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대표적으로는 피드백을 할 때 아. 어려워들 하고 곤란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일을 하다 보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후배 구성원의 행동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좀 개선해야 되는데 얘기할 때 불편한 거죠. 계속 차라리 피드백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. 내가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거든요. 피드백이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. 피드백을 잘하면 후배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. 잘못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거든요. 맞아요. 피드백을 받는 쪽에서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? 또 피드백을 하는 쪽에서는 내가 참 고민 많이 해서 얘기해 줬는데 내 마음의 뜻을 이해를 못 해주고 서로 간에 서먹해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래서 네. 점점 리더들은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. 피드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. 추측이나 예측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 만약에 우리 후배 직원이 보고서를 쓰는데 오타가 한 3개 정도가 발견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 이것을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거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왜 오타가 3개가 났어요? 원래 이렇게 좀 일을 건성건성하게 하는 스타일인가요? 건성건성하게 하는 건성건성하게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측하고 예측한 거거든요. 벌써 상처받았어. 네. 그래서 정말 피드백을 할 때는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. 누구누구님 이거 오타가 3개가 나왔는데요. 맞나요? 그러면 이제 그거는 사실이고 팩트잖아요. 네. 거기서부터는 진정한 피드백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오타가 난다면 아무리 좋은 보고서도 전문성이 낮아져 보일 수가 있는데 오타를 방지할 수 있는, 오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? 라고 물어보면 구성원 입장에서는 잘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판단은 하지 말고 이 맞습니다. 팩트만 바라보고 그 사실을 전달하라 라는 맞습니다. 거네요. 저희 회사에 최근에 팀원들이 좀 생기면서 같이 좀 으쌰으쌰 하고 싶은데 저 혼자 으쌰으쌰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게 되게 고민인데, 좀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? 제 책에도 이제 써놨지만 요즘은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뉴 리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놨고, 과거에는 관리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관계의 시대이잖아요. 관계가 중요한 시대이고요.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를 할 때에도 예전에는 통제하고 지시했던 그런 동기부여가 옛날에는 통했다라고 하면 속된 말로 까라면 깐다 뭐 이런 게 옛날에 통했다라고 하면 네.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. 구성원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, 어떤 것을 할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업무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리더가 잘 지켜보고, 그러한 몰입을 할 때의 상태를, 그 과정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라고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인 네. 것처럼 스스로 동기부여돼서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더 으쌰으쌰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영상을 보는 분들도 조금 궁금할 것 같은 게, 고급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. 좋아요? 네. 회사에서는 또 사실 일하다 보면 좀 감정적인 순간이 의도치 않게 있을 텐데, 항상 이런 고급스럽고 우아한 말투를 유지하시나요? 저는 스스로 고급스럽고 우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. 네. 다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. 강연이나 코칭을 통해서 리더분들과 얘기할 때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좋은 말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유창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진정성 있는 뜻을 구성원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면 된다. 저는 우리 리더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. 리더가 구성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중심을 좀 잡고, 확증 편향, 백 논리, 이것이 아니라 내 말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의 말도
충분히 들어보고 좋은 해결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구성원에게는 진정성 있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. 사실 그것이 리더가 갖고 있는 마음이 표현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. 그러네요. 그냥 비단 어떤 말 습관이 아니라 네. 정말 이건 사실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인 맞습니다.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인데요. 회사 생활이 아마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. 맞아요. 일이 힘든 건 버텨도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 또 아주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.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 때문에 힘든 일이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있는데요. 사실 따지고 보면요. 일 때문에 힘든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이 대부분인 맞습니다. 경우가 많아요. 네. 사람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항상 힘들고요. 음. 사람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항상 좋아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보면 결국에 그 리더가 평소에 쓰는 말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상대방과의 관계를 중요시할 수 있는 말.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리더는 무조건 좋은 말만 해야 됩니다. 아닌 것도 맞다고 해야 됩니다. 이런 게 아니라 리더는 진정성 있는 말을 통해서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고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죠.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. 구성원을 중요시하는. 그래서 이 책에는 리더의 좋은 말 습관을 위한 7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책에 더 좋은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는 것도 좀 추천합니다. 맞아요. 사실 이제 직급이 높아질수록 어떤 내가 업을 다루는 스킬이라던가 경력은 좀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꼭 말과 관계와는 비례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직급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이제 진짜 관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정말 이 책에 저희가 정말 머리 짜내면서 넣었잖아요.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말 습관을 구사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